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희수 변호사님의 개인 파산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6장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 취소송의 취급. 채권자 취소송이 이제 사행위 취소송이죠. 채무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게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할 때 이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이제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 채권자 취소는 원상회복도 할 수 있고 가액배상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좀 효과가 틀려집니다. 파산 선고를 채무자가 받았을 때 이거를 관제인이 수개를 하는데 이제 유사한 사건으로 이제 채권자 대의 소송도 수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개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부인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부인권 행사를 했을 때 이제 등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송의 중단. 채무자회생법 406조 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 이는 파산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채권자 취소의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제인이 소송 수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소송 절차를 수개할 파산관제인이 법률상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자, 그럼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는 어떨까요?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 파산 선고 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수개 또는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소송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이유는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별적인 권리 행사 금지 원칙이죠. 개별적 권리 행사를 못한다 그랬죠. 348조에서. 따라서 파산 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송을 중지하거나 실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제인이 한 수개를 전제로 소송 전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채권자를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라는 것이고 파산재단에서는 관제인이 전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취소권과 부인권은 엄밀하게 법률 요건이 다르지만 소송 자료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소송 경제도 있고요. 새로 제기하는 것보다 사행위 취소송을 그대로 수개해서 부인권으로 넘어가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가 제기한 취소송이 문제가 되는데 간혹 파산 선고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채권자들이.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의 적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관한 이제 최근에 이희수 변호사님이 판결을 넣어놨을 거예요. 유효하다는 판결이 최근에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저희는 이제 무효라고 봤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유효라고 선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별적 권리 행사의 금지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424조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4조, 347조 제1항, 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 절차는 수개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인 개인회생 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2010년 9월 9일 판결입니다. 2014-37141.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개시된 후, 이 파산 절차가 개시된 후라는 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산 선고된 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채권자 취소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본 재판례로는 파산 절차 개시 후 파산 절차 중에는 채권자는 새로이 사행위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쇼화 4년 10월 23일 민사집행 민집 787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가 내려진 후에 제기된 채권자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 관제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개한 다음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파산 관제인이 수개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수개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합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건을 관할 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주 최근 판례입니다. 2018년 6월 15일. 이건 소송 경제를 위해서 비록 파산 선고 후에 제기한 소송이지만 파산 관제인이 수개를 해서 이제 부인권을 행사해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으로 다 이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은 후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에 체결된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 매매 계약이 사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파산 관제인이 소송 수개 신청과 동시에 청구 취지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인의소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1심은 수개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 절차를 진행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아까 그 법리 있죠. 후에는 안 된다.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파산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매매계약이 사행이라는 주장을 내서 이 제기된 이 사건소는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1심은 승소, 2심은 각파. 근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제 1심 판결을 취소하여 1심 판결도 취소했죠. 1심도 이 승소 판결을 했지만 이거 안 된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라. 이는 파산 선고에 파산 채권 제기한 채권자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이 원칙이지만 파산 관제인 이를 수개하여 부인 소송으로 변경한 것이 불허할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선고된 2017-28928 판결은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그장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나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송달되기 전에 파산 선고가 된 겁니다. 이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돼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제인의 소송 수개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하죠. 각하. 두 판결을 아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행위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파산관제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 반환을 구하는 사행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행위 목적 재산인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치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파산 절차의 개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목적물 청구하는 것은 환치권입니다. 이 환치권은 파산 관제인도 방어할 수가 없죠. 만약에
타당하다면, 사행위 취소송이 계속 중에 사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파산 절차 개시될 경우 취소 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410조 제5호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가액배상 청구권 나왔죠.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제5호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청구권인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한치권의 행사로서의 원물 반환이 인정된 경우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 채무자, 수익자 명의 재산을 사행위를 한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고, 재단 채권도 파산 채권과 파산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서 그 사실상 효과면에서 한치권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좀 어렵죠, 그쵸? 자, 요거 이제 아까 요 판결, 요 백수종 판사님이 이제 여기 뭐 평석을 한 게 있어요. 요 주는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전에 선고된 파산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송 판결의 효력.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채권자가 부지런히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날 수가 있죠. 이때 이거를 과연 파산 재단에서 효력을 받느냐, 아니면 채권자가 그냥 단독으로 가져가느냐, 이런 게 늘 문제가 됩니다.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에서 원고인 파산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인하여 그 판결에 기재된 권한을 잃어 이행 청구도 강제 집행도 동산이나 금전의 수령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은 승계 집행을 받아 그 승소 판결에 의하여 집행을 해야 합니다.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선고 채권자 취소의 승소 판결에 의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거 이제 안 되죠.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아마 웬만한 관제인이 이런 거 다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반면 채권자 취소에 대해 파산 절차 개시 전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제인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효력 부정설은 어느 한 채권자가 한 불완전한 염려가 있는 소송 수행이 불리한 결과에 파산관제인이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파산관제인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패소 판결의 효력에 구속 부여받지 않는다라고 한 반면, 효력 긍정설은 어느 한 채권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소송되어 확정된 것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파산관제인에게 효력이 미치고, 다만 부인 소송은 사행위 취소송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점이 있고, 그 달리하는 점에 대해서 패소 판결의 기판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은 다른 요건에 의거하여 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뭐 결국은 관제인이 지금 실무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설에 의해서도 제기되는 거 이제 하는 것 같고, 부정설은 아닌 것 같아요. 부정설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제인이 뭐 항소를 할 수도 있죠. 졌지만. 그러면서 항소를 하면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게 채권자 취소송은 되게 내용이 좀 어렵고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몇 번이 나눠서 너무 한꺼번에 했더니 이제 좀 힘들고 해서 좀 조금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고요. 채권자 취소송은 중단된다 그랬죠. 부인권과의 관계는 이게 옛날에 이제 곽윤직 교수님 책에 이제 로마법의 파울리나 소권인가 거기서 같이 유래를 해요.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이. 그리고 채권자 취소는 개별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부인권은 포괄적으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개를 해서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소송의 적법성,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2018년도에. 그래서 관제인이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제기한 그 사행위 취소송을 관제인이 수개를 해서 부인권소로 변경하고 이송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판결은 이송도 안 하고 1심에서 승소를 시키고 2심은 각하를 시켰어요. 이게 둘 다 잘못된 거죠. 1심 판결을 취소하여 1심 판결은 원고가 승소했지만 이 승소는 이건 아니다. 회생법원,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이제 이송도 안 하고 2심은 또 부적법 각하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파산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 전에 선고된 파산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이거는 이제 선고가 되면 강제 집행은 파산 관제인이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고, 파산 채권자가 이제 선고 후에 금전을 수령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관제인이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수개하고 그 부인권 행사를 하는구나. 그 점만. 뭐 일반인들은 이게 이 사행위 소송은 되게 어렵습니다. 법률가들도 어렵기 때문에 이 파산 절차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뭐 관제인이 수개를 하고 부인권 행사를 하고 이런 거는 변호사들도 실제 경험을 잘 안 해봐요. 그때 이제 이런 법서를 찾아보고 뭐 사행위 소송은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게 파산과 관련된 부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낯설죠. 그때 이제 찾아보는데 뭐 기본 법리는 뻔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이제 당황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법률가들하고 이제 변호사님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돈을 다 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뭐 죽는 소리라도 해서 화해를 하는 게 나은지 제 경험을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저기 2010년인가요? 11년인가 그때 이제 신파산제도 30만원 지불해서 한 달에 수십 건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두 건 할 때입니다. 그때 7단독 사건인데 부동산을 처남인가 누구한테 이렇게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행위가 명백해. 좀 약간 싸게 팔았죠. 헐값에. 아니면 뭐 본인들이 이제 대물변제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때 이제 대전에, 그러니까 처남이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선임돼서 오셨더라고. 그 피고. 저는 이제 부인권 행사한 거죠. 사행위 소송은 그때 이제 안 했고 바로 부인권 행사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변호사님도 관제인의 소장을 잘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무조건 지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셔서 그 처남을 설득을 해서 뭐 한 절반 정도를 토해내는 걸로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판사님도 오케이 했고 그게 훨씬 낫죠. 만약에 그 끝까지 가서 만약에 저희가 한 3천 청구했는데 3천 다 지면 변호사 비용도 날리고 그 다음에 뭐 2배 이상 물어내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나름대로 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나침판이 된 거죠.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되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